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스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오늘 시황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아침에 좀 설명을 드리고 10시쯤인가 11시쯤에 일이 좀 급하게 생겨서 나가면서 오후 한 3시쯤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좀 급히 확인을 하긴 했는데 예상했던 파형대로 가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침에 설명드리거나 그 전에 지속적으로 제가 카카오톡상으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1분이나 5분봉 기준으로 혹은 때로는 1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를 드리는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혹은 주식 관련된 시장의 파형 해석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들이 파형 해석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내재화를 하면 어떻게든 수익이 나요. 어떻게든 수익이 나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P51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익히셔야지만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한 파트를 안다. 특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이해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제가 단타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이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별로 이렇게 원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입맛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형이 다소 일부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각 시장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 전에 오늘은 앞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 어떻게 이제 시장을 볼 거냐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오전에 잠시 일을 보러 나갔다가 오후에 3시쯤 들어오면서 중간에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톡 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아침에 제가 한 9시쯤 아마 말씀을 드렸겠죠? 제가 9시 반 정도? 이 전후로 해서 이런 스냅샷과 함께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카카오톡 상에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은 없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세상을 읽는 툴을 개발해서 익혀나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거나 특히 이렇게 1분봉, 5분봉을 저는 사실 해석을 해서 보여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4파 구간에서 너무 변동성이 적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단 시도까지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장이 대략적으로 9시 30분 전후에 제가 일단 시장을 보면서 그 전날 미국 시장도 봤겠죠. 보고 나서 전반적인 이정표들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끼워 맞춰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정표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표들은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겠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파형을 해석을 3파 조정이라든지 복합 조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해석해보는 게 지금 현재 저의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앞선 설명드릴 기준으로 오늘도 파형 해석을 해볼 건데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증시 기준으로 보자면 시장이 여전히 반등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에서 굉장히 극렬한 공방전이 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이 건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게 거의 보여요. 그리고 이런 박스권 정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어딘가에 쏠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보기에는 좀 시장이 눌려진 상태에서 상승을 보고 있던 중이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지만 그렇다고 큰 문제가 터져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선물 옵션을 가지고 지수를 버티게 하고 그 와중에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를 돌리면서 섹터별로 돈들이 몰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당의 금리차는 일단 여기서 제가 파형이 시작되었다.
시작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1, 2, 3, 4, 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4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서 1파가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점을 하나 형성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형태가 좀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5파 상승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옆으로 행보하느냐에 따라서 파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하락 조정을 받을까? 일전에 공유 드릴 땐 저는 여기쯤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떨어졌다가 조정을 받고 1파, 2파 이후에 3파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횡보를 조금 더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상승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받는 동안은 어떻죠? 2년물 금리가 더 빨리 상승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10년물의 상승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10년물이 지속적인 더 큰 상승, 최소한 2년물보다는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파 형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시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학습을 통해서 나온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요 이정표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익히셔야 돼요. 시장을 공부하는데 시장을 숫자로만 보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 왜 이렇지? 제가 학습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왜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셔야지만 그 왜를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기술들을 익히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봐야 될 건 페드워치툴이죠. 다음 FOMC는 35일 남았고요. 5월 3일 날 발표는 현재까지 보자면 475에서 500bp로 금리 상단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대신에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떨어지는 폭은 여전히 150bp 정도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국제 정세나 모든 경기 지표가 다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까지 시장을 눌렀던 주요 이유는 뭐였죠? 주요 이유는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금리 상승은 왜 일어났죠?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비스와 임금, 그리고 제품, 상품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대부분의 제품과 상품에 관련된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WTI, 유가 같은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꺾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비스였습니다. 임금 관련된 부분이나 노동 관련된 데이터들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많이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들이 어떠냐면 이제는 금리를 하락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현상들은 어떠냐면 경기가 과열이 되면 즉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기가 과열이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이 돌면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를 상승시켜요. 금리를 상승시키니까 어떻죠? 시장이 경색이 되는 거죠. 신용이 경색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엔 어떻게 하냐? 금리를 낮춥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경기 과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에요. 물론 같은 의미긴 합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이것이 더 강한 의미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오니까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금융 경색이 생겨서 경기가 수축을 하니까 금리를 낮출 거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은행 문제들이 터졌는데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해결되고 있어요. 빨리 해결되고 있으면서도 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는 경착륙도 연착륙도 없는 노랜딩이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결국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는 시장 전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잡을 수 있는 액션들을 긴급하게 취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징후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임금 부분이나 노동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금리는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는 25bp 한 번만 더 올리면 되고 시장이 무너질 만한 트리거들은 사전에 봉쇄를 하고 있고 물가
물가 인상률의 주요 요인이었던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되는 상황이 유가 같은 것들이 안정되면서 보이고 있으니 이제는 노동시장만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금리를 더 낮추고 시장이 로랜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들이 보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보이는데 아직 노동시장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이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대적인 해고가 발생을 해야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꺾이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은행 이슈도 아니에요. 무엇이 서비스 물가, 임금을 꺾이게 하면서 대대적인 해고 대란을 만들 것이냐? 무엇이 그 트리거가 될 것이냐가 핵심인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신호가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이 노동시장이 문제가 될 만한 어떠한 트리거가 생겨야 돼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미 바젤3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대비를 해뒀어요. 그 이외의 시장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증권, 보험사, 카드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실물 경제가 어쨌든 터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터져야지만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지루한 장세,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기존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안 터지면서 질질질 끌 수 있는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섹터별로 돈이 들어갔다 빠지면서 전반적인 지수는 유지가 되고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코스피 200 종목들을 보면서 대략 200개 종목 내에서의 등락을 볼 건데 요즘 같으면 차라리 업종이나 테마 정보들을 많이 봐요. 업종이나 테마 들어가서 어떤 테마들이 지금 핫한가, 어디 쪽에 돈이 들어가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냐를 보고요. 그리고 테마 정도를 보시게 되면 뻔하죠. 2차 전지 쪽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랑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일정 부분에 몰리고 나머지는 돈이 빠지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세는 횡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앞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은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형 해석을 보자면 1, 2, 3, 4인데 여기 4파가 지금 좀 더 복합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기존 해석 같으면 3파로 조정된 이후에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파형 형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1, 2, 3, 4, 5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됐는데 311을 넘었죠. 311이 1파의 저점으로 예상되는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는 인버스를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 올라오는 형태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탈지를 고민하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레버리지를 탄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이 현재 순환매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은 아니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해석을 다시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3파 조정 이후에 3, 여기가 5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 3, 5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 5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릴 때도 숏스퀴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라가면 5파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이 대략적으로 340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찜찜하든 뭐가 하든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게 맞다면 올라가는 레버리지를 타야죠. 올라가는 레버리지를 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떠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파형을 끝낸 이후에 1, 2, 3, 4, 5로 끝났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즉 311을 뚫고 올라가는 이 순간부터 파형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5파 형태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형태로 쭉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단 영역도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첫 5파라고 따지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66,700원까지도 상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까지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받는 형태를 얼마만큼 조정받느냐에 따라 1, 2, 3, 4, 5 형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상승 5파라면 1, 2, 3, 4, 5에서 66,700원까지도 테스트 해볼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해 볼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죠.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한국 시장과 되게 비슷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큰 파형 형태만 보자면 1, 2, 3, 4, 5 형태이고 여기가 반등 형태인데 3파를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더 크게 지금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3파, 3파, 5파로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까지 제가 파형 해석을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1파 그리고 2파 이후에 하락을 할 것인데, 여기서 주요 이정표들이 횡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 3, 5 형태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파 형태를 볼 때 여기가 지금 연장 형태로 될 수 있다. 즉 1, 2, 1, 2, 3, 4, 5 형태로 해서 1, 2, 3파 그리고 4파 이후에 1, 2, 3파, 4파 이후에 여기서부터 4파가 연장 형태인지 여기까지 4파 이후에 5파로 완료한 이후에 하락 파동이 시작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이는 3파 형태가 이런 식으로 3파 형태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3, 5 형태로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5파 형태가 다시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서 보셨던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그리고 다른 시장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파형 해석을 하느냐 혹은 형태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보자면 여기서 3, 5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까지 이렇게 3으로 해석했던 부분을 여기를 5파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4, 5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5파 형태가 되기는 합니다.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해석상에서 이 부분을 5파로 보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워요. 좀 불규칙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5파로 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1, 2, 3, 4, 5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5, 3, 5 형태를 보자면 하나의 조정 형태인 붉은색 조정 형태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이후에 5파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파 형태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파의 연장으로 1, 2, 3 여기까지 4파 한 번 더 올리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앞서 한국 시장도 조금 눌리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더 지속적인 상승 형태의 5파 형태를 그려야 될 거예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여러분들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냐? 세상의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금리 상승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메꾸고 있고, 동시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금리 상단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문제, 금리 상승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려고 하면 노동시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면 어떤 실물의 영향이 터질 만한 급격한 문제를 터뜨려야 돼요. 그러면 대량의 해고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급락을 하면서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는 인버스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트리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페드가 금리 상단을 최고점으로 높인 이후에 얼마나 버틸까? 버틸 수 없이 떨어뜨린다고 할 때 그때 큰 트리거가 무엇이 나올 것인데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 전후로 하나가 터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